안녕하세요. 저는 건강한 30대 남성입니다. 당연히 성욕도 왕성하죠. 제 또래 남자라면 누구나 성욕이 클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그래서 항상 이성에 관심이 많았죠. 소개팅이 들어오면 거절은 없었습니다. 상대랑 잘 될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와 사귈 때도 있었죠. 20대에 2년을 사귄 여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지요. 30살이 되면서 슬슬 결혼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급하게 결혼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를 즐겼습니다. 특히 겨울에 스노우보드 타는 걸 좋아했습니다. 동호회도 가입하고 시즌권도 끊고 다녔지요. 동호회 활동은 무척 즐거웠습니다. 동호회는 다 함께 즐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시즌방에서 함께 혼숙을 하는 일도 많았죠. 여자 회원들도 그런 분위기에 익숙했죠. 함께 보드를 타고 파티를 즐겼지요. 당연히 동호회에서 커플도 많이 생겼습니다. 겨울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즐길거리를 찾았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뭉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스쿠버 다이빙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던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스포츠에 만능이었습니다. 보드도 잘 탔고 평소에 사이클도 타더군요.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는 중이었죠. 키는 160 정도였지만 몸이 탄탄했습니다. 겨울에는 회원들이 많아서 눈에 안 띄던 여자였죠. 하지만 외모도 나쁘지 않았고 성격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랑 같이 초급자반에서 배우기 시작했죠. 자연스럽게 같이 만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강습이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곤 했지요. 자연스럽게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부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물속에서 서로 장난도 치고 놀았지요. 그렇게 점점 그녀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녀를 꼬시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쉽게 그녀와 가까워졌죠. 서로가 썸을 타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겨울에 남친과 헤어진 상태였지요. 그녀가 시즌방에서 혼숙하는 문제로 싸웠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와는 이미 서로가 연인처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썸 같은 애매한 관계가 싫었지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랑 사귀자고 말을 했지요.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우리는 차 안에서 진하게 키스를 나누었죠. 그 뒤로는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발산하기 시작했죠. 우리는 함께 열심히 취미를 즐겼습니다. 차 안에서는 항상 진하게 키스를 나누었고 물속에서도 우리만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죠. 하이라이트는 제 자취방이었습니다. 한바탕 운동을 하고 곧장 제 방으로 왔었죠. 그녀는 제 강력한 욕구를 잘 받아주었지요.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녀도 근육질이었습니다. 여자지만 복근이 있을 정도였죠. 허벅지도 제법 단단한 편이었습니다. 그녀가 허벅지로 제 허리를 감싸기도 했지요. 힘을 주면 정말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동안 사귄 여자들과 다르더군요. 유치원 교사이고 조신한 이미지의 그녀입니다. 그런데 막상 관계를 할 때는 열정적이었죠. 할 때는 하는 그런 이미지의 여자였습니다. 그녀랑 하면 기빨리는 느낌이 확실히 옵니다. 하지만 저도 제법 운동을 한 몸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녀에게 덤벼들었지요. 몇 번이고 그녀가 까무러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내심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뭔가 나의 강인함을 뽐낸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때마다 그녀는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면 제게 안겨왔죠. 그녀를 보내버렸다는 자부심이 쩔었죠. 한바탕 서로를 탐하고 나면 함께 샤워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개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샤워실에서 또 일을 치르기도 했지요. 서로에게 너무 만족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취미도 맞고 속궁합도 잘 맞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와 결혼까지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그녀는 더욱 매력적이었습니다. 평소에도 크로스핏으로 체력 관리를 했고 주말에는 함께 사이클을 타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할 때도 있었죠.
그녀는 그 속에서도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그래서 다들 그녀를 좋아했죠.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는 뒤태가 예술이었지요. 탄탄한 몸매가 제 욕구를 자극했죠. 우리는 자전거 길에서 그대로 모텔로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제 욕구를 잘 받아주었습니다. 이전 여친들과는 한 번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죠. 겨우겨우 설득해야 겨우 한 번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제가 신호만 주면 언제든 허락을 해줬죠. 가끔은 그녀가 먼저 야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지요. 그리고 제 욕구를 풀어주려 노력하는 그녀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마음껏 욕구를 발산할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너무 짐승처럼 구렸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그녀는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에도 몇 번이고 관계를 했습니다. 몸은 많이 지쳤지만 뭔가 뿌듯했지요. 남자의 욕구를 다 받아주는 그녀도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저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관계를 가진 후에는 항상 보답을 하곤 했지요. 기념일을 꼭 챙겨주었고 선물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엄청 고마워했지요. 뭔가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고 평소에는 차분하고 조신한 사람이지만 침대에서는 남자를 위해 모든 걸 해주는 여자였죠.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미지더군요. 한 번은 그녀를 태우러 유치원을 갔는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침대에서 울부짖던 그녀가 아니더군요.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는 말투도 영락없는 유치원 선생님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했지요. 이런 여자라면 평생 잘 맞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두어 달 지속되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룻밤에 몇 번이고 관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죠. 피로가 점점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관계의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먼저 제 속으로 파고들더군요. 특히 마법에 걸릴 무렵은 그녀가 먼저 하자고 하더군요. 남자의 자존심에 거절할 수 없더군요. 온 힘을 다해서 그녀를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벽에 또 저를 자극하고 있었죠. 그 무렵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곤 하더군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치마 속 사진도 보냈더군요. 저를 생각하면서 젖었다는 식으로 문자를 썼더군요. 처음에는 그런 사진을 보며 저도 함께 불끈불끈했죠. 그런데 매번 그렇게 기운을 빼다 보니 조금씩 한계가 찾아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기운이 딸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여자들은 성욕이 약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를 유혹하려 했습니다. 마음껏 관계를 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를 않더군요. 실제로도 침대에서 그녀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력이 좋았죠. 그리고 하체의 조임도 엄청났습니다. 차마 못하겠다는 소리는 하기 싫어서 온 힘을 다해서 그녀와 즐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매번 나를 하얗게 불태우는 기분이었죠. 처음으로 영양제도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조금은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그녀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것 같았죠. 저를 살려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들도 성욕이 원래 강하냐고 물었죠. 그러자 그녀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자기도 원래 그렇지는 않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행위가 좋았다고 했죠. 마치 중독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행위로 인한 쾌감이 너무 크다더군요. 그래서 혼자서도 욕구를 푼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기구들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녀도 욕구가 너무 커져서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욕구를 줄여보려고 운동을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또 그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운동하는 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운동 후에 관계를 할 때의 쾌감이 너무 좋다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은 두렵더군요. 마음껏 받아주는 여친이라 너무 좋은데, 너무 좋지만 뭔가 부담도 되었죠. 그래도 여기서 물러서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저도 그 쾌감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녀와 열심히 운동하고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함께 스키장을 다니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녀와 함께 할 수는 없었죠. 그때마다 그녀는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녀의 성향을 알고 있으니 매번 불안하더군요. 그런 것이 위심이 되었고 싸움이 되었죠. 결국 그녀와는 그렇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친구가 생기긴 했지만 가끔은 그녀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그때 조금만 더 힘을 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몰래 하곤 합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었던 기막힌 일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몇 해 전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늦게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할 때는 피임에 신경을 썼지요. 아내도 아기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경력이 끊기는 것도 싫어했죠. 그래서 우리는 피임을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함께 벌어서 일정 금액은 생활비로 내놓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기로 했었지요. 그래서 함께 사용하는 통장을 만들었고 그 돈으로 각종 공과금을 납부했고 생활비도 그 통장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월급에는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대략적인 수입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입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월급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 수입을 확인하고 결혼을 했으니까요. 저도 그 부분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자신의 수입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 번다고는 했지만 그 역시 정확하지는 않았죠. 수입이 항상 일정한 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아내의 일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보다 수입이 적은 건 확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카드를 종종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나마 제 수입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요. 아내 역시 돈이 부족하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부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밤에 관계를 가졌고 서로 만족하면서 즐기는 편이었죠. 그런데 저는 차츰 아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아이와 행복해 보였지요. 아내의 친구들 역시 대부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아기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기보다는 일이 좋다더군요. 아기 키우느라 청춘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했죠. 사실 제 눈에 아내의 회사는 그리 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도 아니었죠. 그런 일 때문에 아기를 포기하는 것 같아 아쉽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일에 엄청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참아 꺾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그 뒤로는 마음을 비우려 노력을 했습니다. 아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자 했죠. 우리끼리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못내 아쉬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내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었고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목표를 이룬 뒤에도 늦지 않을 거라 하더군요. 아내는 지역센터의 장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연수도 자주 다녔고 이런저런 프로젝트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점점 더 바빠지더군요. 고객 관리도 해야 했고 본사 인맥 관리도 필요했죠. 지금 일을 중단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겠다고 말을 했고 아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아기를 가지길 바랄 뿐이었죠. 아내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욱 일에 집중을 했지요. 저도 그런 아내를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씀씀이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 카드를 쥐어주기도 했지요. 아내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센터장이 될 것 같다고, 센터장이 되면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부하 직원들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식도 잦아졌죠. 그리고 자주 출장도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본격적으로 센터장이 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세미나도 자주 있었고 분기별로 연수도 있더군요. 그리고 관리자 교육 과정도 있었죠. 하지만 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래야 빨리 센터장 달고 아기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부부관계도 크게 소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나고 머리도 아프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생리를 시작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붉은 피가 아닌 검은 피가 나온다고 하더군요. 뭔가 큰 문제가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산부인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아내의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아내가 이미 임신 3개월 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도 저도 너무 크게 놀랐습니다. 최근까지도 관계를 종종 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피임을 했던 상황이었죠. 기뻐야 하는 상황인데 둘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피임은 확실하게 했었죠. 당황한 우리 모습에 의사 선생님도 당황하더군요. 피임 기구도 완벽하지는 않다고 말꼬리를 흐리셨죠. 하지만 이미 머릿속이 복잡해진 상태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내의 외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런 의심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놀라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아내도 왜 임신이 된 것인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도 우리가 피임을 열심히 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죠. 그래서인지 스스로도 자신의 행적을 의심했습니다.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지 혼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지만 마냥 기뻐할 상황이 아니었죠. 확실히 누구의 아기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술을 마셔도 항상 저랑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지에서는 걱정 말라며 영상통화도 종종 했었고요. 모든 스케줄을 뒤져봐도 외도를 의심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피임이 실패한 것 같다고 말을 했죠.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울먹이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자긴 바람을 핀 적이 없다더군요. 그래서 왜 임신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저는 피임기구가 불량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우는 모습에 저는 오히려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불안하다고 하더군요. 혹시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안 좋은 일을 당한 건 아닌지 스스로 괴로워하며 고민을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먼저 친자 확인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아내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임신 중 친자 확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중절 수술까지 생각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외도한 게 아니라면 우리 아기가 분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절 수술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기를 바치드리자고 했죠. 정말 엄청난 난관을 이겨내고 온 아기니까요. 겨우 아내를 설득했지만 아내는 못내 찜찜해했습니다. 결국 출산 후 친자 검사를 해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상황을 정리하고 나니 뒤늦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아기가 생긴 것이었죠. 아내도 조금씩 뱃속 아기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저는 아내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엄청 기뻐하시더군요. 아내는 결국 센터장의 자리를 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연수와 교육 등을 버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쌓은 실적 덕분에 밀려나지는 않았습니다. 출산 후 다시 센터장 도전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뱃속 아기는 별 탈 없이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내와 저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신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이제 그런 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찜찜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미리 의사 선생님께 친자 검사를 부탁하더군요. 만약 제 아기가 아니라고 나오면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친자 검사를 하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확고하더군요. 덕분에 출산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비장해졌습니다. 아내는 마치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아기가 나왔고 탯줄을 잘랐습니다. 아내는 울지도 않고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친자 검사는 딱히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제 아들 같은 놈이 태어났더군요. 신생아실로 오신 부모님도 첫눈에 손주를 알아보시더군요. 딱 너 같은 놈이 누워있어서 바로 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마음속에 뭔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곧바로 아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제야 비장한 표정을 하고 있던 아내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펑펑 울고서야 아내는 힘들다고 말을 하더군요. 얼마 전에 아들의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보는 사람들마다 아들이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매번 들어도 기분이 좋더군요. 아내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웃곤 합니다. 지금은 웃고 말지만 그때는 정말로 긴장했다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센터장의 꿈은 접어버렸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보니까 센터장이 꿈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집착을 했나 싶다고 하더군요. 진작에 아기나 빨리 낳을 걸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슬슬 둘째를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둘째까지만 낳고 공장 폐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떻게 임신이 되었는지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의 대학생입니다. 제게는 엄마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와 단 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냉방기 관련 사업을 하십니다. 어릴 때는 아빠가 많이 바쁘셨습니다. 그래도 주말은 항상 저를 위해 시간을 내셨습니다. 매주 저를 데리고 어디든 다녀주셨죠.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다들 주말에도 학원 다니기 바쁜데 저는 주말이면 항상 여행을 다녔지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고 사고가 난 지 3일째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아빠도 저를 위해 일도 줄이고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절친들이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특히 가영이라는 친구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가영이는 초등학교부터 절친이던 친구입니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왔던 그런 친구였지요. 그래서 가영이도 엄마랑 많이 친했던 친구입니다. 엄마의 일을 자기 일처럼 슬퍼하고 함께 울어준 친구였죠.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 부쩍 더 가깝게 느껴진 친구입니다. 가영이는 우리 아파트 바로 옆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른 친구였지요. 그리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엄마들끼리도 친한 편이라 학원도 같이 다니기도 했지요. 가영이네는 주말마다 놀러가는 저희 집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부탁해서 가끔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지요. 가영이네 부모님은 조금 엄하신 편이라 가영이는 우리 집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핑계로 우리 집에서 종종 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주말이면 우리 집에서 함께 자곤 했습니다. 그때는 둘이서 함께 자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그때 평생 친구하자고 약속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게 힘이 되어준 친구였죠. 가영이랑은 대학도 함께 가자고 약속했지만 서로 합격한 학교가 엇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서울에 있는 학교라 서로 자주 만나고 서로의 학교로 놀러가기도 할 정도로 친했습니다. 여전히 주말에는 함께 우리 집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데리고 바다도 가주셨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아빠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가영이는 우리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는 했습니다. 저나 아빠도 딱히 가영이를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이미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가영이도 아빠를 잘 따르는 편이었습니다. 종종 자기 아빠랑 바꾸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였죠. 가영이네 아빠는 조금 엄한 분이어서 저도 어려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종종 가영이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성이 되었습니다.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하셨지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는 아빠의 슬픔은 보이지가 않았죠.
내 슬픔에 빠져서 위로받기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가영이가 제게 종종 아빠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가영이는 우리 아빠가 가끔 안쓰럽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힘들 텐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신다고 했죠. 그제야 저는 아빠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항상 최선을 다해 챙겨주시는 아빠입니다. 하지만 정작 아빠는 옷도 대충 입고 있었고 반찬도 없이 국에 밥을 말아서 대충 먹고 출근을 하시더군요. 그제야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아빠도 아내를 잃었는데 나 때문에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구나 싶었지요. 아빠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재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가 시집을 가면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재혼을 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로 들렸죠. 그래도 진심으로 아빠가 외롭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제가 잘 크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고 했죠. 그 뒤로 아빠의 식사도 챙기기 시작했고 아빠의 옷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가영이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가영이랑 같이 아빠를 데리고 쇼핑도 다녔고 축구를 볼 때는 아빠랑 같이 치맥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면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학교 공부도 바쁘고 학과에도 행사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 아빠를 혼자 두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영이가 아빠를 챙겨주곤 했습니다. 제가 늦을 때면 가영이가 아빠에게 밥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게 싫어서 제가 부탁을 한 것이었죠. 가끔은 제가 늦게 집에 가보면 가영이가 아빠랑 술을 마시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영이는 아빠를 잘 따랐고 자기 아빠보다 우리 아빠를 더 좋아했었습니다. 아빠처럼 자상한 사람이 좋다고 했었지요. 아빠에게도 딸 같은 아이다 보니 그러려니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영이도 성인이었지요. 그래서 아빠도 조금은 껄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영이가 먼저 집으로 온 날이면 아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 큰 처자랑 단둘이 있다는 게 조금은 불편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영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가영이는 우리 집에 먼저 가 있을 때면 항상 제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죠. 집으로 가보면 가영이가 딸처럼 아빠를 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영이랑 집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과 모임이 잡혀서 조금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가영이는 집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술을 조금 마신 상태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둘러 집에 왔는데 아빠는 피곤하시다며 먼저 주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영이도 시간이 늦었다고 집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영이의 표정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지만 아빠도 안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죠. 그때 조금은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는 했습니다. 혹시 아빠가 가영이에게 뭔가 실수를 했나 싶었죠. 하지만 이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절대로 아빠가 그럴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지요. 그 뒤로도 가영이는 종종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가영이가 와도 아빠가 전화를 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아빠도 종종 늦게 들어오는 일이 생기더군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항상 일찍 들어오던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더니 친구랑 만났다며 말을 얼버무리셨죠. 아빠가 친구도 만난다고 하니 오히려 마음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두 사람을 연관지을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에 가영이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가볍게 치맥을 하게 되었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한참 수다를 떨다가 술기운에 잠이 들었죠. 새벽에 뭔가 느낌이 조금 이상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가영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간 것일 수 있었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콩당거리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거실에 불은 꺼져 있었는데 가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방의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 안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미약하게 여자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었죠. 단번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적막한 집안에는 두 사람의 소리만 흘러나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몸을 뉘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기 시작했죠.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째서 가영이가 아빠와 그러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죠. 생각을 해보니 예전부터 가영이는 아빠를 좋아했습니다. 항상 자기 아빠와 비교를 하곤 했었지요. 나중에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했었죠. 그럴 때마다 그냥 아빠가 자랑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당연히 가영이가 남자로 아빠를 생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빠가 잘 놀아주고 하니까 따르는 거라 생각했죠. 최근에 아빠가 조금 곤란해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다 커버린 처자와 단 둘이 있는 걸 부담스러워하셨죠. 저는 가영이인데 뭐 어때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꾸를 했었죠. 아빠의 곤란한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때부터 둘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뒤로는 아빠도 가영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왔을 때 가영이가 있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보다 조금 먼저 도착했다고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 묘하게 두 사람의 스케줄이 겹친 사실도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늦은 날은 가영이도 꼭 약속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영이에게 친구가 많이 생겼다고만 생각했었죠. 실제로 가영이는 예쁘고 인기도 많았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게 이상하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가운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군요. 가영이는 소리 없이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한 것인지 비누 냄새가 살짝 풍기고 있더군요. 가영이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속인 가영이에게도 화가 났지만 가영이와 그런 짓을 벌인 아빠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두 사람을 조용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빠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최근 부쩍 밝아진 느낌이었죠. 가영이는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아빠와 자주 눈을 마주치더군요. 그리고 아빠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왜 그동안 눈치를 채지 못했을까 저는 스스로 자책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행복해하는 아빠를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바라던 표정이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아빠가 저더러 무슨 고민이 있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학교 핑계를 대며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가영이가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그때도 잠이 오지가 않았지만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자 가영이가 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잠시 후 아빠 방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대화도 나누었고 함께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랑을 나누는 소리도 들리더군요. 두 사람의 행복해하는 감정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죠. 기분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빠를 뺏긴 것 같기도 했고 친구를 잃은 것 같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아빠의 행복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 두 사람을 모두 잃게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